과연 벌은 어떤 냄새에 자극을 받는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한 명에게는 헤어스프레이를 뿌리고 또 한 명은 여성용 향수, 나머지 한 사람은 아무것도 뿌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연 벌들은 어떤 냄새 쪽으로 몰려들까요? 헤어스프레이의 독특한 냄새에 벌이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렇다면 향수 냄새는 어떨까요? 향수 냄새에 자극을 받아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벌떼들. 그러나 아무것도 뿌리지 않은 쪽에는 벌이 거의 접근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벌은 냄새에 강한 자극을 받으므로 야외에서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무스나 헤어스프레이, 또 진한 향의 향수 등의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음식물의 경우는 어떨까요? 포도와 오이를 넣고 실험해 보았습니다. 잠시 후 포도 위로 새카맣게 몰려든 벌. 반면 단냄새가 없는 오이에는 벌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야외에서는 포도와 같이 단냄새가 나는 음식물은 벌떼가 모일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벌은 어떤 색깔에 반응할까요? 노랑, 빨강, 파란색 옷을 각각 입고 어떤 쪽에 벌떼가 모일지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색깔 옷을 입은 실험자들이 벌을 유인해 봤습니다. 파란색 옷은 벌이 조금 붙었고, 노란색 옷은 벌이 가장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반면 붉은색 옷 주위에는 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벌은 적색과 파란색보다는 노란색에 가장 자극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벌은 천의 소재에 따라 공격 성향이 다르다고 합니다. 표면이 거칠거칠한 면 소재의 천과 표면이 매끄러운 소재의 천을 비교해 공격 성향을 알아보겠습니다. 거친 표면의 천에 닿자 벌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거친 천에 무섭게 반응하는 벌떼. 왜 그럴까요? 위협적으로 박혀있는 벌집. 사람의 피부라고 생각하면 사망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우와, 깊이가 매끄러운 천은 어떨까요? 매끄러운 천에는 벌들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외에 나갈 때는 거친 소재의 옷보다는 매끄러운 소재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야외에서 활동해야 할 때는 황색 옷은 피하고 표면이 매끄러운 소재의 옷을 입으십시오. 무스나 스프레이 등 냄새가 나는 헤어 제품은 사용하지 말고 되도록 단내가 나는 음식은 삼가야 합니다. 또한 숲풀이나 나무 및 땅속에 벌집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벌집을 건드렸을 경우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십시오. 벌, 피하는 것보다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 뭐 이렇게 산소 성묘 가서 벌에 쏘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 같이 성묘를 가도 쏘이는 사람만, 항상 매년 보면은 벌에 쏘이는 사람만 쏘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부터는 성묘를 갈 때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향수 뿌리지 말고, 네. 그리고 매끈매끈한 옷. 제가 집에 오락 프로그램 때문에 쫄쫄이 의상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매끈매끈한 옷을 입고 성묘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벌뿐만 아니라 네. 여러분들 예초기 사용하실 때도 주의하시고요. 맛있는 거 먹고 성묘하셨으면 이제 남은 건 뭡니까? 네.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시는 것만 남았죠. 그렇습니다. 예, 예. 추석 때 네. 가장 사실 걱정인 게 이게 바로 귀경길 운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길이 밀려서 막 보통 한 서너 시간 걸릴 길이를 네. 7시간, 8시간씩 걸려서 오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위험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혁재 씨 같은 경우도 아이까지 있고 너무 또 신경 쓰이죠. 여러분들도 아이가 있어서 더욱더 걱정이 되실 텐데, 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 대처법들을 이런 것도 알려줘요? 예, 저희들이 모았습니다. 혁재 씨, 잘 보세요. 함께 보시죠. 올해 6살 난 아들을 데리러 유치원에 온 김모 씨. 차에 탄 김모 씨는 아들이 다칠세라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주고, 조수석에 아들을 태운 김모 씨는 집으로 출발하는데, 집에 거의 다다르고 골목길로 접어들 무렵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한 아이가 공을 주우러 차도로 뛰어든 것. 깜짝 놀란 김모 씨는 급히 방향을 틀었지만 그대로 벽에 부딪히고 만 자동차. 정신을 차린 김모 씨는 놀란 마음에 아들의 상태를 확인해보지만 그 자리에 쓰러진 아들은 결국 영영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사망 원인은 바로 내장 파열. 사고로 김모 씨가 경상에 그친 데 반해 김모 씨의 아들은 이것 때문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큰 충격을 입은 것인데, 그렇다면 김모 씨의 아들이 내장 파열로 사망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안전벨트 꼬임이었습니다. 무심코 꼬인 채 메고 있던 안전벨트가 충돌 사고 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내장기관이 파열된 것입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충돌 시 차량으로부터 사람이 튕겨져 나가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안전운전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안전벨트는 착용 시 사람의 신체 중 가장 강한 뼈대 부분을 지나게 하므로 충격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지만, 꼬여 있거나 위치가 잘못된 경우에는 이러한 충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지 못할 뿐더러 제2의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르게 착용해야 합니다. 나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안전띠. 미국 운수성 발표에 따르면 대형 사고 때 안전벨트를 착용할 경우 사망 위험은 45%, 부상 위험은 50%까지 줄어든다는데, 보통의 성인 남성이 견딜 수 있는 힘은 몸무게의 2~3배인데 자동차가 약간 느린 속도인 시속 40km로 달리다가 충돌할 때 받는 충격은 무려 몸무게의 16배. 때문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안전벨트를 무심코 매다가는 꼬일 수도 있는데, 안전벨트의 국제 규격은 폭이 46mm 이상이어야만 하지만 서너 번 꼬인 벨트의 폭은 약 20mm로 국제 규격의 반에도 못 미칩니다. 과연 꼬여있는 안전벨트는 어느 정도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까요? 실험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위기탈출 넘버원과 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하는 안전벨트 충격 실험. 먼저 사고 시 인체 충격을 재현할 더미를 준비하고 복부 내장을 대신할 젤리 패드를 벨트 밑에 넣었습니다. 운전석 더미는 올바르게 안전벨트를 착용시키고 조수석 더미는 너댓 번 꼬인 안전벨트를 착용시켰습니다. 이런 상태로 더미가 탄 차량이 순간 속력 50km로 충돌하는 상황. 단, 안전벨트를 자세히 보기 위해 에어백은 실험 조건에서 제외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과연 그 결과는? 순식간에 차량에 전해진 엄청난 충격. 운전석 더미는 몸이 앞으로 쏠렸지만 펴진 벨트 밑에 젤리패드는 눌리기만 할 뿐 별 이상이 없었는데,